너 이거 진짜 아니 이거 하면 이거라도 자, 장대한 우리가 오늘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성경이 위대한 거는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가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민족을 초월해서 또 나라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백성을 초월해서 교훈이 되고 또 의미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데 놀라운 거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언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선조 대왕이 일본의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일본의 통일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조선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정탐꾼을 보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수신사라고 그랬는데 항상 지도자는 정보를 두 군데서 들어야 됩니다. 한 군데서 들으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두 군데서 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시대를 초월해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정사 황은길이하고 부사 김성일이를 보낸 거야. 근데 그 둘이 정치적으로 반대파야. 그래서 정사인, 그러니까 정사라고 그러죠. 정사인 황윤길이는 서인, 전라도 직출신 서인 정파고, 그 다음에 김성일이는 경상도 쪽의 사람인데 이제 부사입니다. 정체적으로 오늘 말하면은 뭐 여당과 야당과 같은 그런 세력이라 그래서 이제 둘을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보고 대화도 나누고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가 너무 다른 거야. 이 가나안 정탐하고 똑같아요. 황은길이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도요토미를 보니까 키는 작아도 눈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모략과 지혜가 있고 아주 담대하고 우리 조선을 능히 침공할 만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김성일이는 뭐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고 뭐 대단한 위인이 못 된다. 그런 식으로 정반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황윤길이는 이 사람 겁이 많아.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그야말로 채통을 잃어버리듯이 그래도 적어도 대사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사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럼 가서 당당해야지 대통령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말로 도요토미를 보고 오줌을 질질 지리듯이 그런 추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올바랐지만 그 정신 상태는 잘못된 거죠. 근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반대파니까 오로지 황윤길이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리고 황윤길이의 그런 모습을 또 보고 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동요하고 또 불안해할까봐 도요토미씨는 볼품도 없고 능히 조선을 침공할 만 일이 못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보고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조선을 침범해 가지고 우리나라 큰 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재미난 거는 김성일이가 그렇게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백성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럴까봐 자기는 안돈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니까 김성일이가 또 아주 용만하게 의병을 규합하고 해서 그 유명한 진수성 전투라고, 진수성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를 합니다. 재밌죠? 근데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정보 보고는 올바로 했는데 위인이 작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또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거짓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보고는 뭐예요? 내가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키가 작아도 눈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명철하고 대범하고 비범하고 아주 야욕이 등치는 것만 해도 야욕은 커가지고 분명히 조선을 정복할 듯 하니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군비를 집착하고 국민들을 무장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둘 다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도자라는 거는 그래서 정보를 잘 듣고, 그래서 선조가 또 지혜로운 왕이면 그걸 잘 듣고 판단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또 국민을 안돈시키고 해서 외속시김을 막았어야 되지만, 어쨌든 선조도 그렇지 못해서 결국 이제 무령을 타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네. 가나안 정탐에도 그래서 일부러 모세가 12명을 보냈어. 아예 2명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여기는 뭐예요? 6대1이야.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가서 보니까 진짜 똑같이 보니까 아주 땅도 풍요하고 또 곡식도 풍성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장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자라니까 누가 살겠어요? 비리비리한 놈이 살겠어? 당연히 그 강한 놈, 가장 강한 거인족들이 살겠죠. 당연히 그 땅이 좋고 그 땅이 곡식이 좋고 하니까 가장 좋은 땅에 가장 강한 놈들이 차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봤어.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이 황일이처럼 그거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야, 우리 같은 노예 백성들이 그거를 어떻게 과연 이길까? 그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와가지고 오히려 정보를 왜곡하기 시작하죠. 그렇긴 한데 보니까 그 땅은 그야말로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아니,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인이 살고 있으면 자기들 말대로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그 거인들을 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해가지고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고 강한 적이지만 그 땅은 나쁜 땅이라 결국 거민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땅을 취하지 말자고 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백성들을. 그때 선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10명이 정탐꾼이 백성을 선동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올바른 복을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그 백성들이 살고 또 거인족이 살고 또 성도 견고하고 또 많은 주변의 족속들이 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 거민들을 내쫓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약속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약속을 지켜야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잖아요. 약속은 다 그럴듯해. 약속은 다 그럴듯하잖아요. 약속도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대한민국을 잘하고 이재명이도 얼마나 연설을 잘해. 이번에 또 추미애 사건 나니까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의 발상입니다. 어떻게 당이 이재명의 당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조원진 대표님은 정확히 깨뚫었더라고. 그 말이 나올 때 이거 심각하다. 그건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딱 했는데, 우리는 나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나도 딱 금방 눈치채요. 이거는 독재하겠다는 거구나. 당을 독재하는 놈이 결국 나라도 독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는 뭐냐? 약속을 지키는 게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다 지킨 분들이거든요. 생명을 걸치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5.16 공약을 했는데 그거를 다 지킨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수학 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자기 때문에 수치에 아주 예민해. 그러니까 모든 목적을 다 이분은 수치를 계산하는 거야. 올해 수출을 1억 달러로 하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항상 10배, 100배로 하는 거야. 계획을 세우면. 그러니까 그게 한강의 기적이지. 맞아요. 그래서 자, 내가 당원을 올해 100명을 하겠다 했는데 10,000명을 만든 게 기적이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란 말이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자, 그래서 그렇게 공약을 하는 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 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에 그 악한 족속들 거인족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야. 아멘. 놀라운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아멘, 약속 아멘, 때문에 아멘. 아멘. 약속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 올라가서 나가서 쉬하자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선동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백성이 선동당해서 못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인자실 하나님인데 그걸 그냥 그러니까 요 모세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 됐잖아요. 아주 답답하니까 이 백성 없애버리고 새로 합시다.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도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야 이 백성 없애고 너 모세를 데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했더니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인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놓고 없애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나마. 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 결정적인 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선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선동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선동이 바뀌는 기간이 40년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됐던 골수들이 다 죽어나갔어. 40년 동안. 일주일 만에 40년 다 죽어나가는 동안에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훈련되고 또 한 백성들이 준비되자 가나안 땅을 성공할 수 있던 거죠. 아멘. 무슨 얘기냐? 자, 탄핵이라는 사건 때 태극기 국민들이 왔습니다. 다 백성들이 선동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태극기가 더 나왔어도 백성들이 다 선동돼 가지고 그 태극기의 영향력을 백성들이 못 미쳤고 중요한 거는 뭐 언론 자체가 거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태극기를 보통 안 했잖아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세력이잖아요. 이거 돈 되겠다. 한 보수 파리들이 이제 맞아요. 생긴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우후죽순 보수 단체들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태극기 국민들한테 태극기 팔아먹고, 책 팔아먹고, 뭐 또 못 팔아먹고, 또 보수 파라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 한다 그러면서 다 해가지고 그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겼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원지 대표님이 또 정치적으로 한 중간에 이거는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말 태극기에 정말 그 순수한 이념과 가치와 이거를 정치 세력화해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내부로도 지들까지 다 없어지잖아. 네. 내부로도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또 잘 나가다가 여기에 또 누가 붙었어요? 정광훈이라고 하는 종교 세력이 또 붙어가지고 종교 기독교가 또 보수주의에 또 보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또 다 흡수해버렸네 또. 네. 그 바람에 그 바람은 또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니?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이번 총선에서 제일 망한 게 사실 거기거든요. 맞아. 그래서 거야. 저도 망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원진과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정치 조직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투쟁을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네. 해오면서 선거도 참여하며 그러나 정말 가나안 땅의 그 거인족과 같이 그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 그 가나안 땅의 그 세세와 달마와 세 명의 거인족들, 그 강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처럼 이 양당의 기득권이라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양당의 기득권만 네. 강한 게 아니라 여기에 서로 얽혀가지고 맞아요. 법관, 검찰, 경찰
자, 언론, 학계, 지식인 어? 여기에 불붙어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가지고 인기 얻으려고는 어? 다 타락한 거야, 다 타락한 거야. 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뭐 수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그 이순 장관 대법관, 대법관이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이재명이 잘못되는 거 다 알면서도 거기 들어가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다가 공천 못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요? 다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거기에 붙어있는 놈들이 나쁜 것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거기서 국회 한번 해먹고 장관 한번 해먹고 대법원 한번 해먹고 더 하고 자식 뭐 하고 심지어 뭐 대법관까지 지금 뇌물이 주고받으면서 막 얽히성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엄청난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득권 세력과 우리 공화당이 7년간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힘듦에도 지금까지 왔다는 거가 우리는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아멘. 아멘. 조원진 대표님이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이러한 가나안 땅 정복보다 더 힘든 맞습니다. 이 지경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우리의 거룩한 태극기의 가치와 이념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승리의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다만 4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돼요. 선동되었어도 어떤 의미에서 착하니까 선동되는 거야. 사람이 착하니까 선동되는 거야. 자, 열심히 자기 생업에 일하니까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방송 틀어놓으니까 평소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밤낮 이 틀기만 하면 여야가 패널에 나와가지고 다 어쩌고 하면서 그짓만 하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선동을 당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촛불 이제 7년 지났잖아요. 8년 촛불에 나갔던 청년들이 거짓인 줄 알고 나간 사람 어디 있어? 그게 정의인 줄 알고 나갔지. 아니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에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으니까 거기 나가서 지금도 믿는 그러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정의와 진실은 시간이 돼가도 반드시 드러나고 이긴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우게 생각하는 게 아니 7년 동안 침묵해서 그걸 지켰는데 그리고 진실은 시간이 되면 밝혀진다. 그 한마디 때문에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이 진실을 몰라주는 관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지도자로서 정보를 잘못 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도자가 당연히 유용할 정보만 들으면 안 되지. 맞아요. 이쪽에 누군가의 또 정보를 들었어요. 어쨌든 뭐 그건 안타까운 현실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말로 그 한마디 때문에 7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그 본인도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맞아. 시간이 지나도 진실을 지켜진다는 그 말을 지켜야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엄청난. 그래서 지난번 5.16 그 법정 대통령 혁명식 그 기념식 때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하셨지만 탄핵의 이 거짓과 불법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것이 합리화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부정부패를 해도 다 묻어가고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탄핵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용어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근본적인 원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로 향하는 악성, 죄의 본성 이거리 해결되지 않고 맨날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하지.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이 비극과 모든 불행인 이 원죄, 탄핵이라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지금 일어나는 무슨 자범죄, 언론을 해결한다고 판사를 한두 명 바꾼다고 검사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그리고 정의와 진실에 민감한 백성이다라는 이 근본을 믿고 우리가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도 깨닫고 돌아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국민들은 개돼지야. 그러면
그럼 우리 자신이 포기하는 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하더라도 그걸 개돼지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속아 있을 뿐이지 잠시 근본이 착하고 정의와 진실에 민감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엿나갈 때 저는 앞으로 3년 안에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10년이에요. 딱 10년 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서 10년. 아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이명박이 잘나서 하나도 아니야.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종북좌파 10년을 겪어보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박이를 그래서 그나마 또 보수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만 그걸 못 알아보고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을 데려왔잖아요. 그 어쨌든지 간에 보수 지역에서 데려오니까 뭐 그때는 상대가 안 됐죠. 그때는 이해창이도 나오고 정동영이도 나오고 했지만 워낙 국민들이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보수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교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종북좌파들이 1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정권 뺏기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걔네들은 보수파의 그래도 지도자는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종북좌파 지도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5년 동안 팍팍팍 걸어가지고 광우병 난동도 일으키고 네. 세월호도 일으키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한 문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 18대 대선 때 얼마나 종북좌파가 치열했어요. 언론이 다 떠들었잖아요. 그거 다 문재인이 되는 줄 알았잖아. 문재인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오히려 과반수 51.6%로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종북좌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받은. 그래서 무슨 충격을 받느냐? 무슨 얘기냐? 정상적인 투표의 방법으로는 보수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공작이 세월호와 결국 탄핵까지 간 거죠. 자, 어쨌든 시간이 흐르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그 투쟁, 이거의 진정성은 바로 대한민국의 위험성과 맞물릴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종북좌파와 이 정권이 흐르는 거는 이거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나라가 망하게 지금 생겼잖아요 지금. 그걸 국민들이 이제 몸소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촉불을 들었던 애들 지금 10년 지나면요 대학교 1학년 애가 지금 사회생활 할 때고 국민학교 애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는 위험성과 10년 동안 투쟁한 우리의 진정성이 만나는 날 폭발적인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절대 우리가 믿고 하나가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조원진 대표님이 절대 안 흔들리라고 봐요. 아멘. 한치 안 흔들려 봐요. 아멘. 왜? 내가 안 흔들리는데. 내가 안 흔들리는데 대표님이 흔들리겠어? 근데 우리 동지들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대해 주시면서 혹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두 번의 대선, 두 번의 총선, 7년 동안 엄청난 정말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소원의 항구로 다다라올 때가 분명히 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좀 시간이 그랬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2018년 때 제 1차 미국 방문할 때 그때 조원진 대표님하고 같이 가서 그때 미국 방문이 굉장히 우리가 창당 1년밖에 안 된 신상 정부인데 맞아요. 근데 아주 그 미국 방문이 굉장히 폭포가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그 2차 방문이 2019년 때 우리 홍문종이가 와가지고 맞아요. 우리 공화당으로 겉으로 보면 확장되는 것 같았을 때에 맞아요. 10월 달에 갔거든요. 그땐 제가 못 따라갔어요. 돈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따라갔어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알았습니다.
미국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인사 중에 임청근이라는 분이 계세요. 임청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내가 정리를 했어. 33년생이야. 근데 그 어머님 친척 중에 이승만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굉장히 백이 세죠. 그러니까 그 백으로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17살의 학생이기 때문에 군대 입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HID라고 하는 북파공작원이 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비밀 특수 요원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또 그렇게 운동을 잘해가지고 뭐 권투고 뭐고 하여튼 뭐 엄청난가 봐. 그래서 벤 프리트 장군이 알 정도였다는 거야. 권투 선수로. 그 다음에 벤 프리트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4년제 그대로 시스템을 도와가지고 육사를 만들었는데 그 육사 1기생이 전두환 노태우거든요. 근데 그 전두환하고 같이 축구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백선엽 장군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1967년도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교통부 장관 할 때 이분이 HID 부회장을 하면서 경기도 지부장을 하면서 초청해서 연설할 정도로 아주 백선엽하고 장관하고 친했고 71년도에 미국으로 도민해서 활약하는데 그렇게 그 인맥이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또 이 한미동맹 강화를 하는 미국 측의 중요한 인사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 아시죠? 부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때 이미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 법학 박사를 받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땄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잖아. 부시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함재기 조종사였어. 근데 그 부시 함재기 조종사로 친한 친구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작전하다가 격추돼가지고 실종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구해준 거야. 임청근이라는 분이. 북파공작원이니까.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구해줬으니까 굉장히 친해졌겠죠.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미국의 그 인맥이죠. 그래서 좋아졌는데 탄핵 때 이분이 밖에서도 보니까 잘못했거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막으라고 했더니 거부했다는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후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신문에 이렇게 인맥이 있으니까 하니까 보수파의 이제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트럼프 한번 만나려고. 여러분 트럼프를 만나려고 누가 제일 먼저 공작했어요? 여시제 홍석현이가 그랬죠. 탄핵한 다음에 내각 기대면 대통령 하려고 부시를 맡으려고 하는데 그 재미난 게 참 재미네. 그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미국 측의 로비리스트가 이방석 목사인데 그분을 내가 자카르타에서 아는 분이야. 우리에게 후응했던 분이고 잘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로비스트가 됐더라고. 근데 안 됐어.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지? 근데 잘 됐다. 임청근이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세상 말로 거기에 대가리 디는 거지. 그랬는데 홍준표 내 생각에는 설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뻥으로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공화당의 실세인 맥케인 상원의원하고 몇몇 상원의원을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임청근이가 아니 그까지 상원의원 만나서 뭐하냐 대통령을 만나야지. 그런데도 홍준표가
그걸 안 믿고 그냥 상원의원이나 만나게 해주시니까 이분이 또 열을 받아가지고 맥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는 거 거절하라고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내 일간지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했더니 아무도 안 맞고 그걸 믿고 만난 게 허경영인 거야. 그래서 허경영이가 트럼프를 만났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자, 2019년에 조원진 대표님이 미국 갔을 때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공작에 의해서인지 뭔가 있어서인지 임정근 측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상원의원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오해에 의해서 못 만나게 됐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쉬워. 대표님. 그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냐? 겉으로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크게 발전한 것 같았지만 네네. 그때부터 홍문종이가 우리 당을 물 말아 먹으려다가 안 되니까 데리고 나가자 공작해서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미국의 조원진 대표님은 그런 외교 노력하러 갔는데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잖아요. 네. 홍문정이 그러니까. 저도 그 광주 갔다 홍문정이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맞아. 겉으로 얼마나 명목이 좋아. 전교조하고 싸우고 했다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회를 한다니까 나도 좀 벙찌는 거야 이거. 아니 공동 당대표인데 당대표 한 분이 미국 가 계시는데 무슨 집회한다? 나도 이상하게 했더니 미국에서 전화가 가지고 저한테 대표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 나는 안 갔어. 안 가는데 그때 홍문종이가 데리고 나가려고 다 포섭을 하고 했던 거지. 그러다가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도저히 못 보겠는데다가 심지어 오경훈 사무총장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령으로 돈을 안 갚으면은 당대표 통장을 차업을 한다. 이 말을 믿고 돈을 줬잖아요. 2억 7천. 그러면 공동대표니까 두 분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홍문종이만 보고하고 조원진 대표님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조원진 대표님이 참고 있다가 회의 시간에 말씀하시니까 확 뒤집어졌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런 장난했구나 해서 당원 동지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쫓겨나간 거지. 몇몇 이제 데리고 나가고 또 그것도 뭐 속아서 쫓겨나가는 거지. 제가 조원진 대표님을 7년 동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그 어려운 그 과정 그 속이 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정의로운 방법으로 원칙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조 원장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결정적일 때 회의 때 딱 사실 왜 공동대표인데 거기든 보고해가지고 돈을 주고 나한테 보고 안 하고 하냐 한마디 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놀라운 정치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얼마나 다 하시겠어요. 다 하면서도 내생 안 하고 집회할 때도 한 번도 내생 안 하고 그걸 다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진짜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결정적인 잘못 하나 딱 지적하니까 나가 자빠지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게 나는 존경스럽다는 거지. 맞아요. 정말이야. 그 지혜로운 거야 그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 조원진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서로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 우리가 7년 동안에 했던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의로웠고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이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진정성이 아까 말한 국민의 위험성을 깨닫는 것과 결합되는 순간에 나는 대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조원진 대표님이 계속 방송 나가면서 또 계속 하실 텐데 네.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믿고 따라 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굉장히